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수사반장의 수사반장 이종혁입니다. 벌써 1월의 끝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요. 요즘 우리나라 시장 완전 적토합니다. 예. 올해 들어와서 지금 월등하게 세계에서 1회 수익률을 보이고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봐도 진짜 저희 방송 보면서 진짜 도움 많이 받긴 받겠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워낙 상담 위주로 하겠지만 또 이 반장이 또 은근히 마음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을 좀 더 벗어나는 범위까지 제가 해드리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이렇게 듣고 좀 더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주시는 분들 보면요, 저희 방송 보면서 도움 분들 되게 많으세요. 이제 저도 그런 거 보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거기 메일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많은 번 분들 메일 주실 때 공통점이 있어요. 반장님 너무 고마운데 수고비라도 어떻게 드리면 안 되나? 이런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래요. 저도 그런 거 안 바래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해서 돈 벌면 여러분이 좋은 거지. 보세요. 개인 투자자가 뭐 저희 방송 보는 분이 일부밖에 안 됩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든 투자자들을 뭐 어떻게 바꾸겠다, 뭐 돈 벌어드리겠다, 그 새빨간 거짓말 그런 거 안 됩니다. 최소한 저희 유튜브 보시는 분들 한테는 도움 줄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는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 번 말하지만 벌어도 내 거, 깨져도 내 거지. 워렌 버핏도 말했잖아요. 공짜 점심은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 공짜 점심을 바라는 분들이 많고 개인들이 막 자기 실수로 깨진 부분도 많은데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뭐 금융사들만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서 막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간에 책임이 있는 거지. 나는 전혀 하나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모르지 않을 때 많아요. 우리 그런 별명들은 이제 앞으로 하지 말자고요. 벌어도 내 거, 깨져도 내 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돈이니까 내가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여기 지금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탁 나와 있는데 2024년 말에 역시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지수가 적어도 5천 이상, 만 뭐 이렇게 보인다고 그렇게 여러 번 말씀드리고 강의에서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 진짜 아마 안 믿으셨던 거 제가 생생히 알고 저번 시간에도 그 얘기 했는데요. 보세요. 진짜 왔죠. 저는 봤다니까요. 코스피가 이렇게 5천을 찍고 넘어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막 그렇게 오르는 걸 봤어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뭐 점집 내고 그러지 않습니다. 공부하다 보면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편하게 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매일 알고 계시죠? 요즘 매일 재밌어요. 매일 열심히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이렇게 여러분들을 종목 위주로 합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이 SOS를 급하게 많이들 치신 종목들 위주로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과연 첫 번째 어떤 거부터 출발할지 여러분들 눈 크게 뜨시고 여기를 딱 봐주세요. 지금 여기 딱 보세요.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안 보일 거예요. 그래요. 차트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그래요. 이거 질문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타이밍도 해필이면 딱 요때예요. 바로 알테오젠입니다. 제가 알테오젠은 2024년도 이거 시작하고 나서 아마 한 달 정도 됐을 때인가요? 24년도 그때 11월이었나요? 그때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질문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알테오젠이 딱 지금 타이밍이 이번 주에 더군다나 이걸 해야 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 왔더라고요. 이 반장 단무지 아닙니까? 단순 무식하게 그냥 아는 거 얘기하는 거지 뭐 제가 뭐 유식해서 언제 얘기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궁금해할 만한 것들 이 반장이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테오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코스닥에서 진짜 이제 알테오젠 빼면 시체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뭔지 너무 잘 알아요. SC 제형.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SC 우리형. 제형. 농담이고요. 그래, SC제형 뭔지 아시죠? 피하 주사로 바꾸는 거죠.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놓다 보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글로벌 블록버스터 약물이 뭐예요? MSD의 키트루다. 너무 유명하죠. 그리고 나이지상교의 뭡니까? 에너투. 이거 같은 약물들하고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맺어가지고 국내 1위의 바이오 벤처 기업이 됐죠. 그래서 알테오젠 하면 뭐 이제는 너무나도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약 뭐 10여 개의 글로벌 제약사하고 계속 기술 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역시 키트루다죠. 키트루다. 키트루다의 경우에 연간 매출이 이게 한 약 35에서 40조 원으로 봅니다. 이 중에서 약 30에서 40%가 SC 제형으로 변형을 한다 그래요. 그랬을 때 키트루다 SC 제형으로 했을 때 예상 매출이 약 9조에서 10조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걸 하는 이유는 이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로얄티를 알테오젠이 약 연간 4에서 한 5% 정도를 받는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4에서 한 5% 정도가 된다라고 했을 때 알테오젠이 받을 수 있는 수익이 약 한 4,500억에서 연간 한 7,500억 원은 그냥 무위험으로 꽂힌다. 우리가 이렇게 알테오젠을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이 너무너무 큰 거였습니다. 근데 이거 이따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주 심각해졌죠. 뭐 이번 주에 이거 터지기 전까지 아무도 알 수 없었던, 뭐 이 반장이 그걸 뭐 미리 알 수도 없었던 거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였죠. 하여튼 뭐 이따가 얘기를 마지막에 이건 풀어볼게요. 그리고 또 뭡니까? 키토리다에도 에너투,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약물들, 이런 추가 계약들에 가서 뭐 연간 뭐 조 단위가 넘는 수익이 실제로 이렇게 장부에 꽂히는 그런 엄청난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드디어 탄생을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요거까지는 제가 2024년도 그때 11월에 말인가요? 그때 방송했을 때 내용과 뭐 거의 별반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뀐 부분들이 몇 개가 있죠. 일단 25년 3월에, 작년 3월이었죠. 아스트라제네카하고 LLT 비포인가요? 그거를 활용한 다수의 항암제 SC 제형 개발을 위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리고 작년 12월이었죠. 드디어 창업주 박순재 대표가 사임을 하고요. 그리고 누가 됐습니까? 바로 이 키투르다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여러 가지 굵직한 계약을 주도한 인물이 있죠. 아주 유명한 미국 변호사죠. 바로 누굽니까? 지금 대표이사인 전태현 대표이사가 새로 선임이 됐습니다.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이건 아주 크죠. 제가 아까도 처음에 코스닥에서 알테오젠 빼면 진짜 코스닥 시체예요 라고 말할 정도로 알테오젠이 어마어마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했는데, 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서 머리가 크면 어떻게 하든가요? 뿅 하고 넘어가죠. 어디로요? 코스피로 넘어가죠. 이거 비슷한 행보 보이는 회사 몇 개 있는데 아주 여러분들 유명한 회사 있죠. 제가 저번 주에 상담했잖아요. 똑같은 회사 있었죠. 셀트리온. 셀트리온도 코스닥에서 대빵 먹다가 여긴 작아요. 뿅 하고 코스피로 갔죠. 작년 하반기부터 알테오젠도 코스피 이전을 위해서 주관사 성전을 하는 절차를 밟고 있죠. 결국 알테오젠도 넘어가겠다 그러고 있죠. 그리고 작년 9월에 미국 FDA로부터 이 키토르다 큐렉스라는 명칭으로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작년 11월이었죠. 품목 허가까지 완료해서 이제 출시를 본격화하고 있으면서요. 마일드스톤하고 로열티 수익이 지금 본격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MTA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물질 이전 계약이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라이센스 아웃 할 때, 이걸 라이센스 아웃을 LO라 그래요. 라이센스 아웃 할 때 초기 단계에 먼저 물질 이전 계약부터 해요. 그걸 MTA 계약이라 그러거든요. 그 MTA 계약을 지금 하고 있는 것만 한 10건 이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이렇게 얘네들하고 지금 이런 계약들을 맺으려고 줄을 서 있다, 이렇게 현재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또 분쟁권이 지금 하나 있죠. 할로자임. 이 할로자임하고 지금 분쟁권이 나와 있는데, 국내 애널리스트들 피셜로는 지금 이거는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들 있죠. 이게 할로자임하고 특허 분쟁 문제인데, 이 특허 분쟁 문제가 터지고 나서도 지금 글로벌 제약사들하고 계속 라이센스 아웃 계약이 맺어지고 있어요. 근데 글로벌 제약사들이 바보도 아니잖아. 바보도 아닌데 얘네들하고 이게 문제가 계속 심각할 것 같으면은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하겠어요? 안 하죠. 근데 이렇게 계속 계약을 맺는 거 보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단지 문제는 뭐냐? 계속 어차피 이게 이 할로자임 이 특허 문제이기 때문에 이슈가 터질 때마다 주가는 변동을 보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게 결코 주가에는 도움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건 맞아요. 뭐 큰 문제는 없다 그래도 이게 결코 좋을 건 없고요. 그리고 최근 이슈가 몇 가지 있죠. 알테오젠의 지금 신임 대표가 작년 12월에 뭐 누구로 바뀌었다 그랬죠? 미국 변호사였던 전태현 대표로 바뀌었는데, 1월 15일에 여기가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했죠. 세계적으로 바이오 컨퍼런스 중에 1월 초에 하는 게 이 JP모건 컨퍼런스가 제일 큰 거 중에 하나인 거 아시죠? 전자 쪽에서 CS하고 이 바이오 쪽 이런 쪽에선 JP모건 컨퍼런스하고 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근데 거기서 발표한 이후에 ALT 비포 이거에 대한 추가 기술 이전 계약이 이루어질 거라고 밝혀지면서 주가가 보시다시피 갑자기 뿅 하고 솟았어요. 그리고 1월 20일이었죠. 바로 이번 주 화요일이었나요? 그때 여러분들 GSK하고 4,200억짜리 뭐가 SC 제형 플랫폼 계약이 이전 계약을 체결했는데, 근데 그날 주가가 다시 뿅 하고 빠졌어요. 왜 뿅 하고 빠졌을까요? 시장의 기대치보다 약하다라는 것 때문에 빠졌어요.
뭐 요 정도가 지금 이 회사의 그거였어요. 그런데 드디어 수요일이었죠. 수요일 날 엄청난 건이 터져버렸죠. 제가 아까도 말했는데 이 회사는 키트루다예요. 이거에 연간 이게 뭐예요? 35조 40조. 그 중에서 대략 하면은 얘네들이 4,500원에서 7,500원이 매년 꽂힐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머크사하고 얘네가 이걸 할 때 이게 워낙 비공개 조건으로 걸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때 4,500에서 7,500원 찍힐 거라는 게 추측이었어요. 왜? 비공개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정확히 알테오젠이 얼마를 먹는지 몰라요. 그래서 대략 아까도 말했지만 알테오젠이 약 4에서 5% 정도를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알테오젠의 주가가 이렇게까지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이게 굉장하지만 키트루다의 영향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른 거는 이거 SCJ형에서 키트루다의 공이 제가 봤을 때 한 90% 이상은 키트루다의 그 공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오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계약 내용이 밝혀졌죠. 이게 비공개 조건이었는데 머크사에서 분기 보고서가 그 내용이 기재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죠. 큰 시장에서 큰 충격이 나왔는데 로열티가 4에서 5%가 아니라 절반인 2%예요. 이러면 말이 틀려집니다. 지금 이게 터져버렸죠, 바로 이번 주에. 다시 일봉으로 들어가면 그날 주가가 엄청나게 그냥 작살이 나버렸죠.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지나갈 수 있는 거냐,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급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 이 회사의 적정 주가를 다시 구해야 돼요. 목표 주가를. 왜? 이게 지금 제일 큰 거였는데 그게 속된 말로 수익이 반토막 나는 거예요. 이거 뭐 SC형 굉장하긴 한 부분 맞아요. 24년 11월에도 제가 그때 이걸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 이렇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얘가 이렇게 해서 더 쭉쭉쭉쭉 올라간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예요. 이 회사가 지금 거의 한 9배, 10배가 올랐어요. 주식 좀 해보신 분들 알 거 아니에요. 1년에 9배 올랐으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주식도 이거는 정말 정말 많이 오른 겁니다. 당장 어마어마한 기술로 해가지고 막 지금 막 전부 다 이걸로 찍어낼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9배 올랐다? 시제는 그거보다 더한 코로나 때 확실하게 돈이 찍혀 나오는 앤데도 12배 오르고 그 다음 내려갔는데? 그럼 과연 알테오젠을 어디까지 볼까요? 작년에 하반기에 좀 오르는 것 같다가 지금 다시 제자리로 오고 있죠.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오를 때는 주가가 계속 더 오를 거라 그래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얘가 만약에 이런 때라면 더 오르는 결론이 되겠죠. 근데 그 고점을 누가 합니까? 제가 저번 주에 그런 거 뭐 있었어요? 메리츠 금융지주. 메리츠 금융지주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멈출 줄 알았나요, 작년에? 만약에 이런 구간이었으면은, 이런 구간이었으면, 그래, 이렇게 역시 먹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구간이 될지 여러분 아세요? 전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주식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전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 죄송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정말 걱정하는 시장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미래 가봤다 그랬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진짜 5천에서 10,000 가는 거 제가 이 반장 네가 그랬어. 너도 다른 사람들 같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이 반장이 어떤 말 했는지 그냥 저 믿지 마시고 제 유튜브들 지금 다시 2024년 말 거부터 다시 보세요. 2025년 초에 이 반장이 주식 교실을 하고 거기서 뭐 지수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될 거라고 뭐 진짜 다른 사람들 같이 뭐 탄핵이 어쩌고 뭐 우리나라 정치적 리스크가 어쩌고 해서 주식시장이 뭐 별 볼일 우리나라 없고 진짜 그렇게 말하든가 아니면 우리나라는 왜 못 갑니까? 엄청나게 갈 거예요. 깜짝 놀랄 거예요. 계속 이렇게 떠들었나 그냥 저 믿지 말고 보세요. 저는 딴 말하는 거 싫어해요. 전 다른 사람들 같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 죄송한데 전 낯짝이 두껍지 못해가지고 이 말하고 나서 그런 말 한 적 없이 입 싹 닫고 여러분 저 이 말 이집 못해요. 그래서 제가 방송 그만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 자체가 전 아무리 주식을 해도요 이게 이걸지 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나 다른 뭐 방송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이럴 때도 다 이거라 그래. 그리고 다 계속 더 간다고 막 미친 듯이 더 간대. 그리고 나서 딱 빠지거나 어떻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얘기 안 해.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모르고 그냥 사서 먹어. 그러면 자기가 진짜 주식들 잘하는 줄 아세요,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 저 이 말하면 저 욕먹고 인기 뚝 떨어질 거 알아요. 조회수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닌 건 아닌 거지. 언젠간 진심을 알겠지.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그럴 때가 아니에요, 막 무조건. 여러분들이 막 주식 막 되게 잘해서 뭐가 지금 돈 벌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여러분들 얼마나들 떠들었습니까? 재작년에 알테오젠들.
근데 알테오젠 지금 심각한 상황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키트로다. 근데 이거 알 수 있습니까? 저도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요번에도 그 머크 걔네가 분기보고서에 그거 표시 안 했으면 몰라요. 주식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한테 아니 왜 4%에서 5%라 그러면 니네 2%로 계약 맺어놓고선 왜 입 닫고 있어? 아니 그걸 얘기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보고 어떤 사람이 이 반장 저렇게 미래도 내다본 거 보면 야, 제 IQ 한 200 같아. 그럼 제가 200 아니죠. 당연히 저 IQ 2자리예요. 그러니까 저 200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 IQ 2자리예요. 제가 꼭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얘기 안 하면 되잖아. 얘기 안 한다고 내가 잘못한 거야? 자기들이 잘못 생각한 거지? 200이라고? 마찬가지예요. 알테오젠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면 죄 없습니다. 주식 방송하는 양반들이나 여러분들이랑 마찬가지로 좋으니까 계속 더 갈 거야. 얘 4% 5%될 거야. 수익.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정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는 하나도 안 보잖아요. 다들. 주마가편 달리는 말이 더 달려. 와 끼리야. 지금 주식 이렇게 하고 계세요, 전부. 이러다가 진짜 더 가는 애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더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럼 그 사람은 영원히 주식은 그런 줄 알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패가망신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차라리 주식 처음부터 깨지는 사람은요, 패가망신 안 합니다, 주식 갖고. 패가망신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저도 얘기해보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저 주식 처음에, 주식 진짜 나 돈 벌어. 주식 갖고 금방 부자 될 줄 알았어요. 주식 이렇게 쉬운 건지 몰랐고. 회사 때려치고요. 그래서 전업했죠. 다 이런, 망한 사람들 거의 다 99%가 이 얘기예요. 제가 망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만나본지 아세요? 개인들? 상담 얼마나 많이 해준지 아세요? 99%가 그 말합니다. 자기 영원히 벌 줄 알았대요. 자기 벌면서 조심한다고 하고 다 그랬대요. 그러다가 계속 이렇게 막 달리는 거 타보면 어느 정도 가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조심해야겠구나 싹 바뀝니다. 왜? 주변에서 잘합니다. 뭐 유튜브나 방송, 경제방송 틀어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더 갑니다. 계속 더 갈 거예요. 다들 이러고 있거든요. 대부분. 그럼 더 자신감 없거든요. 보세요. 이거 이제 목표가 다시 정해야 돼요. 왜? 키트로다가 얘는 절대적이었거든요. 제가 제 주식 표를 얘기합니다. 뭐가 굵으면은 그냥 어디만 찢어진다고 얇고 길게 살자.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얇고 길게 살아야지 기회도 와요. 안전하게. 되도록이면 위험하지만 또 위험한 속에서 안전함을 택해야지.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거 하신 분들 많은데 제가 좋은 얘기 못 드리겠네요. 이거 뭐 이러다가 이 반장 더 가면 어떡할래? 그래도 저는 이거 안 볼래요. 굳이 꼭 이 회사 하셔야 돼요, 위험한데? 다른 회사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많은 숫자 중에 제가 여러 상담들 하잖아요. 이거 꼭 안 하면 큰일 납니까? 그러니까 전 오히려 그런 분들 보면 무슨 변태들 같아요. 아니, 그거 아니면 안 돼? 그게 변태지. 그 위험하다는데 왜 굳이? 팬티 입고 그 위에 바지 입어야지. 슈퍼맨 같이 바지 위에 팬티 있는 변태 되지 말자고요. 주식에서는 그냥 평범한 거 따라가십시오. 차라리 그게 나아요. 자신 없으면. 그래요. 좋은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매일 여러분 열심히 주시고요. 이 반장이 드디어 유튜브에 좀 적응을 했나 이런 분들도 많이 드시더라고요, 요즘. 저도 이제 한 1년쯤 되니까 넘으니까 이제는 좀 적응이 돼요, 더.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에 맞는 최적화가 요즘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게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저희 유튜브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그냥 엉뚱한 거 하시는 거보다는 나중에 훨씬 더 좋은 결과물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종목도 메일 왔더라고요. 바로 필옵티스입니다. 필옵틱스. 필이 오셔서 질문들을 하셨나봐요. 필옵틱스. 필옵틱스 같은 건 여러분 2008년도에 이 회사가 광원 레이저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노광기 국산화에 성공한 회사죠.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세계 최초로 뭡니까? OLED 디스플레이용 레이저 가공 표준 설비 양산에 성공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디스플레이 장비예요. 제일 유명한 디스플레이 장비예요.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서 성공을 해가지고 그게 점점 반도체나 태양광 2차 전지 장비 이쪽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온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필옵틱스 보시는 분들은 다 하나같이 뭡니까? 신사업으로 추진 중인 뭐예요? 이거죠. 바로 반도체 유리기판. 전부 다 이거에 필 꽂혀서 이걸로 지금 이 회사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뭐 이걸로 얘기하는 게 맞죠. 솔직히. 오늘도 뭐 이거 얘기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자회사 필 에너지가 또 유명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반도체나 OLED나 이 태양광 장비는 필 옵틱스가 해요. 근데 2차 전지 장비는 얘네가 하는 게 아니라 좀 전에 말했던 자회사 필 에너지가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 필 에너지까지 꼭 같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회사 매출 비중 보면요. 이 회사 좀 전에도 말했지만 디스플레이 장비, OLED 장비 쪽이 50%예요. 근데 제가 왜 자회사 필 에너지까지도 이 회사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냐면 2차 전지 장비는 누가 만든다 그랬어요? 필 에너지에서 만든다 그랬잖아요. 걔네가 매출의 30%예요. 엄청 커요, 그러니까.
그리고 반도체 이런 것을 태양광에 합쳐서 한 20% 정도. 그래서 532 흔히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근데 앞으로는 뭐가 될 거냐? 반도체 쪽 유리기판 반도체에 들어간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계속 더 키우려고 지금 회사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50% 했던 이 디스플레이 OLED 장비 쪽은 이게 뭐냐면은 이 장비들 크게 뭐가 있냐면 레이저 커팅 장비라는 거 하고요. 그 레이저 리프트 오프 장비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UTG 장비라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이거는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레이저 커팅 장비는 뭐냐면 레이저로 말 그대로 커팅하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커팅하는 장비. 그리고 레이저 그 리프트 온 장비는 뭐냐면 프레스업을 이거 할 때 그 방막 분리시켜야 되거든요. 그걸 하는 장비고요. 뭐 UT 장비 이런 거는 뭐 디스플레이 할 때 그 커버 글라스 있죠. 커버 글라스. 그거 커팅하는 장비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장비가 있구나.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 태양광 장비도 얘네 태양광 장비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얘네 태양광 장비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2세대 방막형 태양전지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차세대가 3세대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3세대 그 차세대 소재가 그 페로브스카이트 기반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로 해서 나오는 게 3세대 태양광 전지인데요. 그쪽에 필요한 장비들을 공급해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는 왜 그러냐면 얘는 태양광이 뭐 그렇게까지 장비에 따라서 엄청나게 뭐가 중요하게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요 정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2차 전지 그 조립 공정에서 핵심인 게 뭐냐? 한글로는 노칭 스테이킹 장비라고 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장비인데 이 노칭 스테이킹 장비 이거를 주로 공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래서 얘네들 보면요. 4600 그 원통형 배터리 건축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얘네들이 개발해서요. 글로벌 고객사들한테 지금 어느 정도 뿌리면서 쉽게 말하면 고객 다변화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 그 레이저 노칭 장비를 이쪽에서도 양산 라인에 이제 공급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쪽에서도 얘네가 조금 눈에 보이는 모습들은 보일 겁니다. 그리고 차세대 결국 배터리 2차 전지용 장비 중에서 차세대 배터리 장비는 결국 뭘까요? 전고체예요. 전고체. 결국 전고체 소재를 적층할 수 있는 설비들. 그러니까 이런 설비들을 벌써 파일럿으로 이제 조금씩 내놓고 있어요. 왜냐? 제가 그때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2차 전지는 결국 전고체로 갈 수밖에 이쪽에서 승부가 날 거라고. 그래서 이 전고체적 소재를 적층으로 쌓을 수 있는 이런 장비들, 이런 것들을 벌써 파일럿으로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세대 배터리 시장에 계속 어느 정도 포지셔닝을 하려고 지금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24년이죠. 2024년부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결국 이 회사 같은 경우에 2024년부터 이렇게 온 거는 유리기판이에요.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이게 주봉인데 2024년부터 잠자던 애가 갑자기 올라와요. 이게 유리기판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필옵티스의 그 TGV라는 게 있거든요. 트로우 글래스 비아라는 건데요. 이 장비가 뭐냐면 유리에다가 쉽게 말하면 미세한 구멍을 엄청 많이 뚫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전극을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공정인데 거기에 쓰이는 이 TGV 장비를 얘네가 필옵티스가 합니다. 근데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얘네 게 오차가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얘네가 오차 범위가 5 마이크로미터예요. 5 마이크로미터. 굉장히 작은 거죠. 그 정도 이내로 얘네들은 오차를 제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 이게 굉장히 우수한 그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 이미 뭐 SKC 자회사 앱솔리스라고 아시죠? 그런 데나 뭐 삼성전기 그리고 뭐 북미 쪽 대만 쪽 업체들하고요. 벌써 샘플이나 이런 거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쪽에서도 이제 앞으로 얘네가 좀 모습을 나타낼 거고요. 그리고 유리기판을 정밀하게 그 절단하는 걸 우리가 싱귤레이션 장비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싱귤레이션 장비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유리기판에서 검사 장비들 요런 쪽들 공급 실적을 얘네가 지금 벌써 보유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그래서 이 유리기판 쪽이 열리기만 한다면 점진적으로 열리기만 한다면 얘네들은 여기서 눈에 보이는 실적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긴 할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지금도 AI잖아요. AI 데이터 센터 아시죠? 결국 AI 데이터 센터는 고성능 컴퓨터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잘 아시죠? 뭐예요? 결국 효율성. 뭐 전력 많이 쓰니까 되도록이면 효율이 좋아야 전력을 들 쓸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결국 뭐예요? 유리기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유리기판 쪽은 앞으로도 계속 갈 수밖에 없는 데인데 문제는 뭐냐? 얘네가 지금 전에도 제가 한번 유리기판 할 때 얘기했지만 얘네들은 장단점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 단점 중에 너무 단점들이 아직 극복을 안 되고 있어서 얘네가 양산하는 데는 한 2, 3년이 걸릴 거예요. 2, 3년.
그렇기 때문에 먼저 고성능 칩 위주로 유리기판이 대처되면서 들어갈 거라서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생각보다 실적까지 되는 거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주가 보시면 알겠지만 유리기판 때문에 이건 올라간 거거든요. 얘는. 근데 이 유리기판이 진짜 실적으로 나타내려면 양산이 되려면 2, 3년 뒤야. 그럼 보세요. 이걸 언제까지 울고 먹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해하면은 얘 주가에 대한 그림이 앞으로 그려져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차트로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계속 더 갈 것 같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유리기판들이 이제 양산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러는데 이게 계속 가는 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유리기판은 제가 아까 장단점이 분명하다 그랬어요. 왜 유리기판을 쓸 수밖에 없냐? 유리기판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제일 먼저 얘 장점이 열팽창계수라 그러는데요. 열팽창계수가 낮아요. 유리기판은. 이게 왜 그러냐? AI 같은 고성능 칩을 쓰면 쉽게 말하면 일을 많이 해야 돼요. 막 빨리빨리 많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천천히 뛰는 거하고 막 미친 듯이 빨리 뛰는 거하고 어때요? 몸의 열이 훅 오르죠, 빨리. 다 똑같습니다. 발열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열 팽창계수가 낮으면요. 발열이 이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AI 서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여러분 순행식이라고 알아요? AI 서버를 아예 물에다 담궈요. 물에다. 서버를? 예. 여러분 그래서 어쩌다 보면 서버 이렇게 물에 담겨 있는 거 보실 거예요. 그게 순행식이에요. 그 다음 또 얘의 장점 두 번째는 뭐냐면 높은 평탄도라는 게 있어요. 평탄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평탄도가 높아야지 미세 회로가 가능합니다. 고성능이니까 어때요? 회로가 굉장히 더 많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미세 회로잖아요. 그러니까 평탄도가 높으면 미세 회로를 훨씬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높은 평탄도, 이게 유리기판의 장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장점은 뭐냐면요. 얘는 변형이 적어요.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데 유리는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변형돼요? 안 되죠. 어떻게 돼요? 깨지죠.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변형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변형이 적으면 뭐에 좋냐면요. 대형 패키징에 유리합니다. 대형 패키징. 그래서 얘는 이 장점이 굉장히 분명해요. 유리기판은. 그럼 유리기판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제가 전에도 한번 유리기판 할 때마다 했는데 뭐라 그랬어요? 유리기판 왜 함부로 아직 못한다 그랬어? 좀 전에도 말했잖아. 깨지기가 쉬워요. 깨지기가 쉽기 때문에 가공의 난이도가 높아져요. 플라스틱을 여러분은 그냥 대충 라이터로도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뭐 하잖아. 근데 유리는 라이터로 한 다음에 이렇게 돼? 안 되지. 그냥 깨지잖아. 그래서 가공의 난이도가 어려워. 이게 너무너무 큰 단점이에요. 이 단점을 극복시켜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막 너무 깨지기 쉽고 이러니까 기존 공정하고 호환이 안 돼요. 유리기판을 하려면은 기존에 했던 거에서 새로운 공정 개발이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이게 유리기판의 굉장히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는데 앞으로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예요. 그 요거는 근데 제가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1, 2년, 2, 3년 안에는 극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양산이 2, 3년 뒤에 나온다는 말을 그래서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유리기판 사업은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AI 시대에서 꼭 필요한 겁니다. 꼭 필요한 거고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뭐 SK라든지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데서도 뭐예요? 지금 다 어려운 줄 알지만 다 도전하고 있죠. 이쪽은 결국 대량 양산까지 오랜 시간이 그렇게까지 걸리진 않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도 시간은 걸릴 거다. 그러면은 그거를 생각하고 이거를 본다 그러면은 이게 계속 이어지기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물론 유리기판이 확실하게 되고 나서 양산이 되면 얘네들은 그때부터는 실적이 찍힐 거예요. 분명한 건 실적은 찍혀요. 왜냐? 얘네가 지금 그쪽에서는 굉장히 레퍼런스가 굉장히 앞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분명히 얘네는 수혜들을 볼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주가가 이미 얘가 그것 때문에 얼마부터 시작한지 아세요? 2024년 초에 10,000원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얼마까지 거의 갔었나요? 최고점은 거의 60,000원까지 갔었어요. 그러면 몇 배 간 건가요? 한 6배 간 거죠. 2년 동안에 기대감 위주로 6배. 근데 이게 실적으로 찍히려면 시간이 좀 걸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은 고민을 솔직히 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 앞으로 이게 계속 이렇게 올라가기 힘들고 양산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딱딱 끊어보세요. 마디로. 이게 기대감 때문에 6배 2년 동안?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내놔야 되는데 앞으로 또 한 2년에서 3년 걸려 양산이. 근데 양산을 하면은 확실히 찍히긴 찍힐 거야.
왜? 레퍼런스가 훌륭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야? 2, 3년 동안 그럼 얘는 어떻게 해? 이 기대감으로만 계속 울거먹어? 그러긴 어려워. 그럼 어떻게 될까? 충분히 빠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만약에 1, 2년 동안 뭐 얘가 주가를 뭐 이런 식으로 빠지든 뭐 이런 식으로 하든 뭐 어떤 식으로 해. 그럼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이 2, 3년 뒤에 어느 그럼 시간 대충 알잖아. 이게 실적이 진짜 찍힐 게. 그런데 빠져주는데 이제 그 기간도 점점 다가와. 그럼 뭐야? 그게 바로 저가 매수예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들 우리 개인들은 대부분 다 희한하게 요번에도 아주 그 어떤 분이 좋은 그림을 그려줬더라고요. 제가 요거 진짜 어떤 그림인지 잠깐만 한번 설명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어요. 이게 삼성전자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삼성전자 얘기하기 싫었는데 이건 진짜 저도 너무 감동받은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 이렇게 돼가 문이 딱 이렇게 있더라고요. 문이 딱. 여기에는 이쪽 문에는 5만 원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15만 원이라고 써져 있었어요. 이거 만화의 그림이었어요. 근데 5만 원이라고 쓴 문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15만 원이라고 쓴 문에는요, 사람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계속 들어가요.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아주 굉장히, 재밌는 그림이었어요. 삼성전자라는 게 5만 원이란 문이 열렸을 때는 아무도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반장이 여러분들 시집장가 보내드릴게요. 제발 들어가세요라고 말했을 때가 바로 이 문이에요. 그래서 이 넓은 문에 왜 안 들어가세요라고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안 들어가세요. 우리 개인들의 모습이 대부분 그래요. 2차 전지 때도 여러분 그랬습니다. 아까도 왜 그 알테오젠도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거예요. 희한해요. 이거를 고치시면 되거든요. 그럼 돈이 많이 벌려요. 근데 희한하게 15만 원일 때 막 들어가려고 그래요. 막 서로 막 비집고 못 들어가서 5만 원일 때는 들어가라 그래도 안 들어가던 사람들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조금 먹어요. 진짜 또 좀 먹어요. 그럼 와 역시 맞네. 그리고 막 돈도 더 때려 넣어요. 그러다가 빠지죠? 그럼 이제 그때 또 맨날 포기해요. 여러분 주식의 원리는 여러분들 그렇게 와 반대로 하시면 돈 벌어요. 요분들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 한번 보세요. 필옵틱스 2년 동안 올랐어. 6배 올랐어요. 그런데 기대감만 올랐는데 이제 실적 나오려면 시간도 걸려. 이걸 계속 끌어올려? 뭘로 끌어올릴 건데요? 이게 뭐 그렇게 뭐 엄청난 분야도 아닌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 그래요. 하여튼 뭐 여러분들 생각은 각자 하시고 결정 각자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 좋은 결정 내리시기 바라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거는 은근히 질문이 쉽진 않은 질문인데 하셨더라고요. 나름대로 공부를 좀 하시려고 했나 봐요. 그래요. 마지막 종목은 여러분 신성 ST입니다. 신성 ST. 신성 ST 같은 경우는 여러분 2004년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 그 부품 업체인데 그래서 ESS 에너지 저장하고 전기차 EV 이쪽 부품 업체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처음에 창업을 했을 때는요 2차 전지 쪽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휴대폰 스마트폰 부품하던 회사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공격적인 투자를 엄청 많이 하다가 2009년 금융위기 때 어떻게 됐냐? 회사가 홀라당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신성 델타테크라는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신성 델타테크가 인수합니다. 그래서 신성 ST예요. 그래서 아직도 신성 델타테크가 한 25%인가요? 지분을 갖고 있죠.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매출 비중을 보면요. 2차 전지용 부품이요 65%예요. IT하고 자동차 쪽이 35%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이익률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얘는 65%짜리가 돈을 벌어주는 게 아니라 얘가 돈을 벌어줘요. 그래서 얘가 캐시카우입니다. 이쪽이. 그래서 얘네들 주요 제품 보면 2차 전지 쪽은 뭐냐면요. 2차 전지용 셀에 그 고압 전류를 연결하는 핵심 부품이라는 게 있어요. 버스바라고 있거든요. 버스바. 버스비 아니에요. 버스바예요. 그리고 모듈 케이스. 그리고 그 열 관리 부품이 있어요. 히트싱크라고. 이게 얘네들의 그 2차 전지 쪽의 주요 부품입니다. 그리고 그 버스바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요. 이게 모듈하고 모듈. 뭐 예를 들어서 그리고 배터리 팩하고 외부 쪽. 이거에 전류를 전달하는 금속 반도체예요. 버스바라는 게. 금속 반도체라고 보면 됩니다. 이 ESS 같은 경우에는 이 버스바가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뭐 태양광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이 에너지를 생산하면 그 에너지를 보관했다가 균등하게 에너지를 계속 내주는 거잖아요. 그게 에너지 저장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충전과 방전이 계속 이루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그 충전하고 방전을 할 때 그 중간 연결 경로가 있는데 그 경로가 저항이 있으면 어때요? 전류가 들어가고 나갈 때 저항이 있으면 손실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저항을 줄여야지 효율이 좋거든요. 그 저항을 줄일 때 버스바라는 걸 이게 쓰게 되면은 최적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버스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품입니다. 그쪽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히트싱크라는 건 뭐냐면 이게 열교환기 냉각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배터리셀은 그 ESS 뭐예요? 전기차. 저도 전기차 무서워서 못한다 그랬죠. 왜? 불 나면 그냥 끝장나잖아. 옆차를 다 물어줘야 돼. 그래가지고 그게 뭐예요? 열폭주라 그러잖아요. 열폭주. 그 열폭주가 존재하거든요. 근데 히트싱크가 있으면 이러한 열을 분산시키거나 배출시켜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품입니다. 이것도. 얘네들의 주요 고객사는 어디냐면 얘네들의 주요 고객사가 여러분 잘 아시는 회사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이게 얘네들 주요 고객사입니다. 그리고 2020년대 뭐 SK온, 그리고 23년에는 폭스바겐, 2024년 재작년이었네요. 재작년에는 테슬라 이런 데까지 얘네들이 이제 고객을 좀 넓혔어요. 그래도 얘네는 제일 중요한 게 LG 에너지예요. LG 에너지와 거의 한 운명체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주요 투자 포인트는 뭐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북미에서 ESS가 잘 나가냐 수주를. 그러면 얘네들은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럼 얘네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LG 에너지 솔루션이 북미에서 에너지 저장을 계속 잘 팔 거냐 못 팔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핵심 고객사가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라 그랬잖아요. 얘네 같은 경우에 얘네가 ESS 사업이 확대되게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얘네가 5년간 약 1조 1천억 원 정도로 이 버스바하고 아까 말했지만 그 히트싱크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었잖아요. 이거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이게 이제 공급이 되기 시작했어요. 작년 8월하고 올 1월부터 공급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얘네 북미 매출을 어느 정도로 잡냐면 작년에 얘네 북미 매출이 약 100억이었어요. 북미법인. 북미법인은 그 ESS 관련돼서 이 버스바하고 이거 하는 애들이에요. 그 히트싱크. 작년에 100억이었거든요. 근데 내년에 이 매출을 얼마로 보냐면요. 이 북미법인이 1,900억까지 갑니다. 예상하는 게 지금. 100억이 1,900억. 여러분 이런 거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식을 볼 때 어디를 포인트로 봐야 되는지 그런 걸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미국은 ESS 특히 에너지 안보 강화 정책 아시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들 지금 많이 생겨서 굉장히 많이 전기 필요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ESS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 계속 커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얘네가 특히 지금 트럼프도 이쪽을 인정 안 할 수는 없어요. 트럼프가 얘기할 때 뭐예요? 미국 내에서 생산해라.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생산하면 우리가 좀 봐줄게. 근데 미국 내에서 생산을 안 할 거면 우리 너한테는 관세 되게 많이 매길 거야. 계속 이거거든요. 이 미국 내에서 생산이 왜 중요하냐면 얘네가 이쪽 관련된 공장을 켄터키에 갖고 있습니다. 켄터키는 유명하죠? 뭘로 유명해요? 치킨으로 유명하죠. 그죠? 켄터키 치킨. 켄터키에 얘네가 공장을 그 ESS 부품 설비 라인을 얘네가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켄터키가 또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나라 3대 공장들 있죠. 우리나라 3대. LG에너지, SK온. 그리고 또 뭐예요? 삼성 SDI. 이 3대 공장의 거의 중간 지점이 켄터키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LG에너지를 하나, SK온을 하나, 뭐 예를 들어서 SDI를 하나 다 비슷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교통의 요지 뭐 거기가 어디야? 여러분 지리 시간에 배웠잖아. 우리 남한에서는 어디야? 대전이잖아. 그래서 대전이 가장 중간이라며. 얘네가 우리나라 2차 전지 공장들이 갖고 있는 그 공장에 켄터키가 중간 지점 정도가 돼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 어디하고 하든 간에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얘네 이 부분이 굉장히 장점이에요. 그래서 2030년까지 얘네가 북미 공장 캐파가 한 7천억까지 확대를 하겠다고 지금 회사에서는 밝히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불가능한 수치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지켜는 봐야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 AI 산업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이 전력을 대느냐거든요. 전력을 못 대는 AI 산업 데이터 센터 이게 존재를 못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AI에 이게 성공하는 거는 전력이라는 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결국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원전이고 하나는 뭐예요?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항상 뭐가 따라붙어요? 전기 생산이 1.7 않으니까 뭐예요? ESS잖아. 얘네.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가지예요. 원전은 여러분 아시죠? 대형 원전. 뭐 SMR은 물론 그래요. SMR은 뭐 작게 하는 거지만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계속 얘기했지만 얘는 지어서 진짜 돌려서 전기가 제대로 나오려면 10년이 걸려요. 근데 얘는 3년에서 5년 이내로 끊어버려요. 그거보다 더 빨리도 끊고요. 그럼 일단 AI 지금 여러분들 보셨죠? AI 발전 보셨죠? 요번에 여러분들 미국 CES 보셨죠? 어떤 게 가장 난리 났나요? 휴머노이드 로봇이었죠. 깜짝 놀랐죠?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나와가지고 다 하는 거 보셨죠? 막. 결국 이 휴머노이드 로봇도 AI가 얼마나 발전하느냐에 따라 걔가 진짜 어느 정도 쓸모를 보이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휴머노이드 결국 이런 거 다 하려면 결국 AI 쪽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막 원전을 지으면 10년 뒤 10년 뒤면 야, AI나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게 어디까지 발전할지 알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전력들이 막 필요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빨리빨리 쓰는 거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건데? 지금 전력은 필요한데 뭐 여러분들 뭐 한 달 뒤에 뷔페 먹으려고 지금부터 굶어? 큰일 나지?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분야가 어쩔 수 없이 발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어떻게 돼? 얘는 그런 유리한 점들이 있다 그랬지. 미국의 켄터키 공장이 갖고 있고 다 중간 지점이에요. 우리나라 애들하고. 그렇게 따진다면 얘네는 주가를 한번 보셔도 그렇게까지 뭐 부담되는 주가 흐름들은 아니에요. 뭐 이거 주방이나 월봉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얘가 오히려 힘을 못 발휘했으면은 앞으로는 조금씩. 근데 여러분 ESS의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전기차하고 또 틀린 이유는 왜 그러냐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 계속 부품이 교체 부품들이 들어가요. 근데 ESS 같은 경우에 처음에 지을 때만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 물론 교체 부품이나 점검 부품 들어가지만 전기차 같이 부품들이 계속 꾸준하게 이어지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야? ESS는 앞으로도 계속 지어야 돼요. 당분간은. 그러면은 적어도 얘네들은 그런 부분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따졌을 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갖고 계신 분들 뭐 특별히 얘가 나빠진다고 해서 뭐 저 밑에 어디까지 가겠어요? 어차피 그렇게 따진다면은 한 번쯤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질문하셨는데 아마 요런 부분들까지도 생각하고 이 반장 생각을 듣고 싶어서 분명히 질문하셨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경우에는 그냥 홀딩을 하고 가시는 게 더 낫지 않겠냐. 메일 주신 분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열심히 달려봤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본 걸 봤다 그랬어요. 진짜 봤죠? 네. 그러니까 저는 본 걸 봤다 그러지. 예. 그래서 제가 실은 여러분들 모를 때 몰래 타임머신을 타고 가끔씩 다녀요. 근데 그 타임머신 어디에 파킹하는지 제가 비밀로 할 거예요. 왜냐 다른 사람들 하면 큰일 납니다. 왜? 로또 번호 알려달라고 막 대빌 거니까. 그래서 저만 필요할 때 가끔씩 타임머신을 타고 갔다 와요. 그래서 예, 이런 걸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본 걸 봤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제가 혹시 제가 요즘 그 타임머신 운전이 좀 힘들어서 제가 요즘 잘 안 타는데 어쩌다 한번 또 타게 되면 알려드릴게요. 그래 여러분들 하여튼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1월 마지막 주로 가고 있으니까요. 좋은 1월 월말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